저는 제 어머니를 쫓아냈습니다. 냄새 난다고, 지저분하다고, 창피하다고 말하면서요. 그날 이후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집을 나갔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뒤 낯선 번호로 전화 한 통이 왔습니다. 어머님이 쓰러지셨습니다. 보호자 맞으신가요? 병원으로 달려간 순간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제 인생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저는 올해 59입니다. 평생을 남들처럼 살려고 노력했고 나름대로 성공했다고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아파트 한 채, 작은 상가 하나. 남들 보기엔 부족함 없는 인생이었죠. 문제는 제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는 항상 초라했습니다. 낡은 옷, 지워지지 않는 냄새, 그리고 말수적은 모습까지. 솔직히 말하면 저는 그런 어머니가 부끄러웠습니다. 엄마, 제발 좀 씻고 다니세요. 제가 그렇게 말하면 어머니는 늘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늙어서 그렇다. 그 말이 왜 그렇게 짜증이 났는지 모릅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내가 저를 따로 불러 말했습니다. 여보, 솔직히 말해서 어머니랑 같이 못 살겠어요. 순간 화가 났지만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아이들도 할머니를 피하기 시작했고 집안 분위기는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결국 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엄마 따로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말을 꺼내는 순간 어머니의 손이 살짝 떨리는 걸 봤습니다.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짐도 거의 없이 작은 가방 하나만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이상하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스스로를 합리화했습니다. 이게 맞는 거야, 다 잘 되려고 그러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며 버텼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 전화 한 통이 왔습니다. 한강 프레스티지 병원입니다. 어머님이 쓰러지셨습니다. 심장이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병원으로 달려갔고 접수 직원이 저를 보더니 말했습니다. 보호자 맞으시죠? VIP 병동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VIP 병동? 그 순간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병실 문을 열었을 때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어머니 옆에는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서 있었고 한 남자가 저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대표님 아드님이시죠? 그 말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대표님이요?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평생 부끄러워했던 어머니가 수십억 건물의 주인이었다는 사실을. 저는 그 자리에서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대표님 아들이라는 말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무슨 소리 하시는 겁니까? 제가 겨우 입을 떼자 그 남자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님은 한강도 시계발 대표이십니다.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한강도 시계발. 그 이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뉴스에서도 몇 번 봤고 지역에서 꽤 큰 건물들을 보유한 회사였습니다. 그런데 그 대표가 제 어머니라고요? 말도 안 됩니다. 제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그때 병실 안에서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여보내세요. 그 목소리는 제가 알던 어머니의 목소리와는 달랐습니다. 차분했고 단단했고 어딘가 위험이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병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머니는 침대에 누워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강했습니다. 왔냐? 그 한마디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엄마 이게 무슨 일이야?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잠시 저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가 궁금해할 줄 알았다. 그리고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나는 처음부터 가난한 사람이 아니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내 아버지랑 같이 사업을 했다. 어머니의 말은 제가 전혀 몰랐던 이야기였습니다. 작은 공장에서 시작해서 지금의 한강도 시계발까지 키웠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말을 멈추더니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내가 초등학교 3학년 때였다. 그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집안이 갑자기 어려워졌고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힘들게 저를 키웠습니다. 저는 그게 진짜라고 믿고 살아왔습니다. 그건 내가 선택한 일이었다. 네, 너를 시험하고 싶었다. 그 말에 저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시험이요?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돈 없이도 사람답게 살 수 있는지,
부모를 어떻게 대하는지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순간 제 행동들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씻으라고 화냈던 날, 냄새난다고 얼굴을 찌푸렸던 순간, 그리고 나가세요. 제가 했던 그 말이 머릿속에서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봤다. 그 말은 칼처럼 가슴을 찔렀습니다. 너는 나를 버렸다. 그 한마디에 저는 무너졌습니다. 왜 그런 시험을 하셨어요? 제가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돈 때문에 망하는 사람을 너무 많이 봤다. 그래서 내 자식만큼은 돈보다 사람을 선택하는 사람이 되길 바랐다. 그 말이 저를 더 아프게 했습니다. 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엄마.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와서 늦었다. 그 말은 저를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나는 이미 정리했다. 정리요? 내 재산. 그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내 앞으로 갈 돈은 없다. 그 말에 저는 그대로 굳었습니다. 대신 어머니가 말을 이어갔습니다. 전부 사회에 환원하기로 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재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완전히 버려졌다는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내에게 모든 걸 말했습니다. 그 순간 아내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뭐라고요? 그럼 재산이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이후 아내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당신 왜 그렇게 했어? 아내는 저를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조금만 참았으면 그 말이 저를 더 괴롭게 만들었습니다. 며칠 뒤 어머니에게 다시 갔습니다.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저는 머리를 숙였습니다.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던 어머니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럼 증명해라. 네. 돈 없이 진짜로 살아봐라. 집에 돌아왔을 때 아내는 이미 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알아서 해. 그 말 한마디를 남기고 아내는 아이들과 함께 집을 나갔습니다. 붙잡을 수 없었습니다. 붙잡을 자격이 없다는 걸 저 스스로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집안은 너무 조용했습니다. 아니, 텅 비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 밥이 목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제야 알았습니다. 제가 평생 혼자가 아니었다는 사실을요. 그리고 그걸 스스로 깨버렸다는 것도요. 며칠 뒤 은행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대출 상황 관련 안내드립니다. 그제야 현실이 눈앞에 보였습니다. 아파트, 상가 모두 대출로 버티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아내가 나가고 수입도 줄어든 상황에서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상가를 먼저 내놓았습니다. 값을 낮췄습니다. 자존심도 같이 내려놓았습니다. 금매입니다. 그 한마디가 제 인생을 설명하는 말처럼 느껴졌습니다. 상가가 팔리고 그 돈으로 대출 일부를 갚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아파트까지 내놓게 되었습니다. 짐을 싸면서 손이 떨렸습니다. 이 집에서 아이들이 자랐고 제가 웃었고 어머니를 쫓아냈습니다. 결국 저는 작은 원룸으로 옮겼습니다. 평수는 절반도 안 됐고 햇빛도 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처음으로 제가 얼마나 추락했는지 실감했습니다. 돈이 필요했습니다. 당장 먹고 살 돈이요. 저는 일자리를 찾아 나섰습니다. 하지만 59이라는 나이는 너무 무거웠습니다. 죄송합니다. 연락드리겠습니다. 그 말들을 수십 번 들었습니다. 결국 깨달았습니다. 저는 이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었습니다. 며칠 뒤 건설 현장에서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해보신 적 있으세요? 없습니다. 그럼 더 힘들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힘들어야 했습니다. 그래야 제가 한 행동의 무게를 느낄 수 있었으니까요. 첫날부터 몸이 버티질 못했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고 손은 금세 까졌습니다. 하지만 그만둘 수 없었습니다. 점심시간에 옆에 앉은 한 사람이 말을 걸었습니다. 처음이시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요. 다 그렇게 시작해요. 그 말이 이상하게 위로가 됐습니다. 그 사람은 자신의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사업 실패, 가정 붕괴, 그리고 다시 시작.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세상에는 저보다 더 힘든 사람이 많다는 걸요. 그날 이후 저는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묵묵히 버텼습니다. 어느 날 같이 일하던 사람이 다쳤습니다. 다들 바빴고 누군가는 외면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사람을 업고 병원까지 뛰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그 한마디에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저는 그동안 누군가에게 이런 말을 들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이후 누군가 저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몰랐지만 어머니였습니다. 멀리서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몇 달이 지나고 저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돈이 없어도 사람을 외면하지 않았고 힘들어도 남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어느 겨울날 길에서 쓰러진 노인을 발견했습니다. 사람들은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췄습니다. 그리고 그 노인을 업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그 노인의 보호자가 저에게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 순간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제 됐다. 저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어머니였습니다. 이제야 사람 됐구나.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엄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천천히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차갑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완전히 따뜻하지도 않았습니다. 이제야 사람 됐구나. 그 한마디에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눈물이 계속 흘렀습니다. 엄마 죄송합니다. 그 말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말 이제야 듣는구나. 나는 다 보고 있었다.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사는지, 어떻게 버티는지, 어떤 선택을 하는지 어머니는 모든 걸 알고 있었습니다. 건설 현장도 알고 있었다. 그 말에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다친 사람 없고 뛰던 것도 그 노인도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혼자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돈 없이도 사람으로 살 수 있는지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그걸 보고 싶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제야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지금 다시 돈이 생기면 어떻게 할 거냐?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엄마부터 모시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다시는 사람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 말은 제 진심이었습니다. 어머니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결정을 바꿨다.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재산 그대로 있다. 그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사회 환원은 보류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다. 어머니의 목소리는 여전히 단단했습니다. 이전처럼 살면 전부 다시 없던 일로 한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그날 이후 제 인생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며칠 뒤 아내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당신 어머니 일.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다 끝났어. 아내는 다시 돌아오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생각해 볼게. 예전의 저라면 바로 받아들였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저는 사람을 선택하는 법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을 만났습니다.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먼저 다가갔습니다. 아빠가 미안하다. 아이들은 울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안았습니다.
그 순간 제가 얼마나 많은 걸 잃었는지, 그리고 얼마나 다시 얻고 있는지 알았습니다. 저는 어머니와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먼저 챙겼습니다. 식사도, 약도, 그리고 말도. 어머니는 말이 많아졌습니다. 저는 듣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게 이상하게도 행복했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이제야 내가 안심이 된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저는 이제 압니다. 돈은 사람을 살리는 것도 망치는 것도 아니라는 걸. 결국 사람을 결정하는 건 사람이라는 걸요. 저는 어머니를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제 인생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배웠습니다. 사람은 돈이 아니라 선택으로 살아간다는 걸요.